화이트 해커 입장에서도 이 룰즈색은 정말 룰즈 느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룰즈색의 인기가 이랬었다. 요렇게 정말 룰즈색이 인기가 정점에 찍던 와중 여러분들 6월 7일 화요일 저녁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6월 7일 날 저녁에 경찰이 어느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체포해 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부였습니다. 6월 7일 화요일 저녁에 체포된 게 사부. 자, 어떻게 보면 룰즈색의 진짜 리더였죠. 룰즈색의 리더가 사부였는데 이 사부가 6월 7일 날 잡혀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어떻게 잡혔을까? 사실 사부의 신상은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 사부의 신상은 이미 그때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부의 신상이 인터넷에 그 전에도 많이 올라와 있었고, 게다가 제가 이 이야기 했었죠. 예전에 자 요렇게 룰즈색 멤버 신상이 인터넷에 또 한 번 올라왔었고, 게다가 룰즈색 이 대화, 단톡방 대화도 털리면서 그거의 공통분모를 찾으면 사실 사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사부가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었어. 그게 아주 치명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부는 이미 신상 정보가 많이 유출되었었는데 이때 FBI는 잡지 않았어요. 왜 잡지 않았느냐? 지금 잡아봤자 우리 일만 많아지고 그냥 킵해두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얘네들 잡아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제 슬슬 우리가 잡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사부를 건드린 겁니다. 왜냐? 사부는 가장 잡기가 쉬웠어. 다른 애들은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정보가 유출이 잘 안 됐으니까. 근데 얘만큼은 유독 정확하게 유출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FBI는 사부를 체포할 증거가 필요했겠죠. 왜냐? 사부라는 사람의 신상은 알지만 체포를 하면 뭐해? 얘가 해킹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얘를 감옥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체포할 증거들이 필요했는데 사부가 해킹했던 모든 해킹의 증거들을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FBI는 딱 한 개, 확실한 증거 하나만 잡으면 됐어. 그리고 일단 잡아서 감옥에 넣고 뭔가를 하면 사부가 알아서 말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자, 페이스북에 수사를 협조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사부의 계정을 털어버려. 페이스북으로 사부 계정을 싹 털다 보니까 어라? 사부가 예전에 훔친 신용카드 정보를 페이스북으로 판매를 했던 증거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충분하지. 잡을 이유가 됐어. 그래서 FBI는 이 건으로 사부를 체포해 갔습니다. 야, 너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나쁜 짓 하나 했더라. 일단 경찰서 가자. 가서 얘기해. 하면서 딱 잡아두고 어떻게 해요? 이제 협박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이렇게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얘의 정신을 해킹합니다. 마인드 해킹. 얘를 스파이로 만들어야 되잖아. 사부를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스파이 제안을 했을 때 당연히 사부는 정의감에 투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야, 내가 스파이 짓 할 사람으로 보여? 하면서 거절을 딱 했어. 근데 거절하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었죠. 바로 무엇이냐? FBI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지금 잘 협조만 하면 우리가 풀어준다니까? 너 아이들 있잖아. 이 사부는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야, 너 감옥 가면 그 아이들 어쩌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너는 살아서 감옥 못 나오는데, 와, 이거에 크게 흔들렸던 거죠. 그 당시 사부를 하나로 잡아서 넣었잖아요. 그리고선 탈탈탈 털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징역이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범죄를 합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 범죄, B 범죄 하면 A 범죄가 크다. 그럼 A 범죄에만 징역을 문단 말이야. 이 B 범죄는 묻혀요. 5년형, 3년형이 나오면 5년형만 받습니다. 근데 미국은 5 더하기 3 해서 8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나왔던 계산이 122년 6개월이었대요. 일단 한 건만 잡으면 돼 하고 잡아서 탈탈탈 털다 보니까 오라? 야, 지금 내가 계산기 때려보니까 야, 너 122년 나온다. 그러면 아이들 못 보죠. 야, 너 아이들 못 보는데 괜찮겠어? 사부가 여기서 흔들립니다.
당연히 흔들리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흔들린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될 게 저라도 흔들릴 거고 여러분들도 흔들릴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쵸? 야, 너 살래 죽을래 말하면 일단 살아야죠. 그쵸? 그래서 협상을 합니다. 자, 어떤 협상을 하느냐? 두 가지. FBI가 건 조건입니다. 첫 번째, 사부의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생활 24시 감시. 나 혼자 산다 안 부럽다. 자, 너 몇 년간 나 혼자 산다 촬영 가능? 대신 24시간 가능? 화장실에서도 해야 함. 화장실까지 가능? 하니까 사부가 어떻게 말해요? 화장실까지? 그건 좀 그런데. 그래? 122년? 네, 괜찮습니다. 화장실, 목욕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 FBI 수사 협조. 이건 가능하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재판 결과가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재판 결과를 공개하는 걸 유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하면 이 룰즈색 멤버들이 달아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나중에 공개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부는 6월 8일 이후로 FBI 스파이로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사부가 경찰에 잡혀가서 이제 협상도 하고 뭐 탈탈 털리기도 하고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채팅방에 접속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룰즈색 채팅방에 접속을 못했어.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하루 동안 이제 뭐 채팅방에 안 들어왔으면 야, 뭐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뭐 바쁘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쪽 세상은 달라. 얘네들은 온라인에서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온라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루 동안 온라인에서 등장하지 않았다? 이거는 죽었다는 말과 비슷해요. 당연히 룰즈색 멤버들 초비상이 납니다. 왜냐? 다름 아닌 사부야. 사부가 잡혀갔으면 얘가 우리들 불면 끝나거든요. 얘네들 그냥 다 잡히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룰즈색 멤버들이 와, 드디어 우리 그날이 온 건가? 사부가 잡혔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이때 프로토콜이 있었어. 그러니까 룰즈색 멤버가 사라졌을 때 프로토콜, 만약에 우리가 잡히면 어떻게 하자라는 규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 사부가 하루 동안 들어오지 않으면 사부 계정으로 대신 로그인 해가지고 트위터를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사부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세워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죠. 그쵸? 룰즈색의 리더가 없어졌으니까 잡혀갔나? 그래서 토피어리는 계속 사부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진짜 휴대번호 전화를 아는 건 아니지만 구글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이 구글 전화로 계속 전화를 걸어. 계속 안 받아. 계속 불안하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프로토콜대로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빨리 뿔뿔이 흩어져야 되나? 계속 전화를 거는데 저녁에 받았습니다. 사부가 전화를 받은. 와, 진짜 다행이죠. 토피어리가 와, 나 진짜 없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너 잡혀간 줄 알았잖아, 무슨 일 있었어? 하니까 사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러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잠깐 갑자기 바빠가지고 미안, sorry 하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토피어리는 조금 이상했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사부가 채팅방에 들어와서 다른 친구들한테는 우리 할머니 기일이었어. 아니, 할머니 방금 돌아가셨다며. 뭔가 말이 안 맞아. 하지만 토피어리는 의심은 됐지만 여기에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의심은 됐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부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 룰즈색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룰즈색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이 근간이 흔들리고 믿을 수 없게 되니까 토피어리는 아니야, 우리 사부가 그럴 리 없어, 나만의 사부가 하면서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부는 그럴 리 없어 하면서. 이 이야기를 아쉽게도 토피어리는 조금 안쓰럽긴 하지만 FBI가 이 전화도 다 듣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토피어리는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사부는 어땠을까요? 사부는 정말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그쵸?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실제로 출퇴근도 해야 되고, 게다가 온라인에서도 룰즈색을 관리를 해야 돼. 굉장히 바빴습니다. 룰즈색 관련돼서 워드로 보고서 써가지고 FBI한테 보고도 하고, 온라인에서는 룰즈색 애들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온라인에서 생활이 점점 줄어들겠죠.
했죠. 아무튼 4부는 이 스파이 일로 굉장히 바빠지면서 이 룰즈색 멤버의 해킹 일을 잘 못 다뤘다고 합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4부가 잡혀가서 스파이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룰즈색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룰즈색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새로운 인물 때문에 이제 룰즈색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멸망하게 되는데요. 자,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바로 라이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어나니머스 출신이거든요. 근데 어나니머스에서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어나니머스랑 척을 지고 떨어져 나왔던 사람입니다. 사고를 하도 많이 치고 얘가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이어서 얘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쫓았던 사람인데 라이언이 룰즈색 채팅방에 들어와가지고 토피어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토피어리 때는 진짜 내가 미안했어. 근데 야, 니네 룰즈색 요새 좀 대단하더라. 재밌더라. 재밌는 거 나도 좀 하자. 나도 같이 하면 안 될까? 룰즈색에 합류하고 싶다고 토피어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라이언이라는 친구가 토피어리가 당연히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라이언이 정신은 좀 나갔지만 엄청난 본넷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규모 본넷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엄청나게 막강한 디도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이 라이언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와, 지금 이 룰즈색 입장에서 사부도 뭐 제대로 활동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이 라이언이라도 데려와야 우리가 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가 조금 껄끄럽긴 한데 근데 이 엄청난 본넷이 있으니까 얘를 라이언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본넷 야, 니네들 공짜로 쓰게 해줄게. 그니까 나도 좀 제발 같이 하면 안 될까? 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시기 안 좋을 때 참여를 하죠. 이 라이언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토피어리가 자, 이것 때문에 오케이를 합니다. 조금 찝찝하긴 한데 라이언이 엄청난 본넷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오케이. 대신 너 사고 치지 마라. 알았지? 하고 라이언이 나 절대 사고 안 칠 거야 하면서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룰즈색은 정말 더 한층 강력해졌죠. 왜? 라이언의 본넷도 이제 보유했겠다. 원하는 서버는 다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웬만한 큰 사이트들 오늘 어디 한번 터뜨려 볼까? 너? 하면 땅 터뜨릴 수 있으니까 룰즈색이 더 강력한 그룹이 된 건 확실했죠. 그때 라이언이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토피어리한테 전화를 해. 그래서 토피어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라이언 너 잘 지내? 하니까 라이언이 그게 있잖아, 내가 심심해서 저기 조금 말하기는 그렇긴 한데 나 CIA 공격해서 다운시켰당 하면서 토피어리에게 천진난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토피어리. 자, 그 전화를 받고 내가 엄청난 빌런을 데려왔구나. 깨닫게 되죠. 깨닫게 돼도 이미 늦었어. CIA를 공격했다고? 사실 이게 그동안 룰즈색 스타일이 이렇지 않거든요. 룰즈색은 이런 스타일이야. 좀 고고하게 갑자기 때려버리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누구를 공격할 겁니다. 명분도 확실하고 자, 우리가 누굴 공격할 거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격할 겁니다. 카운트 다운 하면서 멋지게 공격을 하는 입장인데 갑자기 해킹을 해버리는 거야. 지 혼자. 자, 토피어리 정말 바빴겠죠. 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잠깐만, 어떡하지? 트위터로 호다다닥 달려가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지? 어떻게 올려요? 지금이라도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재미삼아서 CI 다운시켜 봄 히히 하고 트위터에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척 올립니다. 휴 하면서 야, 그 라이언 제발 그렇게 빌런 짓 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토피어리가 놓친 게 하나가 있었죠. 뭐냐, 지금 토피어리는 트위터에 못 올리고 해킹을 했기 때문에 빌런 짓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CIA를 공격했다고. 사실 그 전에 FBI를 공격했다라는 게 인프라 가드를 공격한 거죠. 인프라 가드는 사실 FBI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FBI랑 관련이 있는 인프라 가드라는 사이트였고 게다가 인프라 가드의 하나의 지점, 아틀란타 지점의 하나의 사이트를 공격한 거였거든요.
근데 CIA를 직접 공격했다? 이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 오라? 룰즈색이 바보는 아닌데 여기를 왜 공격했지? 자, 이 소식을 들은 화이트 해커들은 트위터에 들어옵니다. 거기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론도 있었고 그레그 호글런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은 누구냐면 예전에 어나니머스한테 호되게 당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트위터를 올립니다. 엄청난 쇼가 시작될 것 같음 하면서 이거 보려고 나 이제 트위터 가입함. 자, 업계 사람들은 알고 있죠. 이게 CIA를 공격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고 있고 팝콘각 하면서 알고 있지만 토피어리는 모르고 있었죠. 왜냐? 이 화이트 해커 시장, 그것도 정부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CIA를 공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 모르던 토피어리였습니다. 자, 이 토피어리가 벌인 그 다음 마지막 결정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 자, 룰즈색 입장에서는 우리가 FBI도 공격하고 CIA도 공격을 했는데 얘네들 우리 못 잡네? 뭐야? 우리 어쩌면 진짜 대단할 수도? 야, 나 그냥 해커인 줄 알았는데 천재 해커였나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때 룰즈색이 공표를 합니다. 자, 어떤 공표를 하냐면 하면 안 되는 공표를 해요. 자, 이때 자신감이 올라서 6월 19일 발표를 합니다. 자, 어떤 발표를 하냐면 자, 우리 안티색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자, 이 지구에 있는 해커 여러분들 안티색 운동에 참여하세요. 정부와 화이트 해커 보안 회사들이 이 인터넷 시장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들을 모두 깨부숩시다. 우리와 함께 하려는 모든 사람들, 자, 우리의 1차 공격 목표는요, 은행, 고위급 정부 기관, 특히 FBI, CIA, NSA 입니다. 라고 모두 공격 시작하면서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이제 결정타죠. 이렇게 6월 19일 날 트위터에다가 올려버립니다. 자, 이거는 아마 앞으로 하면 안 될 일이었는데 이제 아무도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거죠. 자, 이때 그 다음날 엄청나게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난리가 났냐면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죠. 당연히 와, 룰즈색 얘네들 그냥 허접들기들이 아니었나 보다. 얘네들이 진짜 대단한 놈들이었나 보다. 야, 미국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실제로 와, 안티색 하면서 막 벽에다가 이렇게 그래피티도 그려놓고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자, 우리의 빌런 라이언,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못 있죠. 몸이 꿈틀꿈틀 거려. 지금 나의 잠자고 있는 이 본넷들, 그동안 어디를 공격할지 방황하고 있었는데 자, 이 문구를 통해서 나는 공격 목표를 알았다. 공격 목표가 뭐라고? 정부 고위급 기관, NSA, FBI, 좋아, 이때다 하면서 자, 라이언의 폭주가 시작됩니다. 자, 어떤 폭주가 시작되느냐? 영국 재무부를 시작해서 NSA, FBI, 그리고 영국의 중대조직범죄청 SOCA, 소카라는 곳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 그냥 눈에 보이는 곳 전부 다 디도스를 때려버립니다. 근데 자, 이때 가장 바빴던 게 누구였을까요? 토피어리였어요. 토피어리는 야, 좀 그만해,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라고 한 거지, 야, 너는 좀 진정 좀 해 하면서 어떤 거 했냐면 라이언이 NSA를 다운시키면 토피어리는 호다닥 또 트위터 가서 NSA 탱고 다운, FBI 탱고 다운 하면서 정말 토피어리도 아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트위터를 올리기에 정말 바쁜 하루인 6월 20일이었죠. 6월 19일 날 이걸 올렸다고 했잖아요. 다음날 라이언이 폭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해? 귀신이 씌인 듯이 디도스를 막 때리고 다녀. 자, 그 6월 20일 저녁 밤 10시 30분쯤에 라이언이 신나게 디도스를 날리고 있어. 와, 신난다, 아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똑똑똑. 자, 그렇게 라이언은 체포가 됩니다. 사실 6월 19일 날 이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다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라이언이 폭주를 하면서 자, 라이언부터
일단 잡아야 되는데 하면서 라이언을 체포하고 라이언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자,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라이언의 신상 정보는 실명이 라이언 클리어리였고 거주지는 영국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토피어리는 깜짝 놀라요. 어라? 얘 같은 곳에 살고 있었네. 그리고 두 번째 더 깜짝 놀란 거, 아니 실명을 닉네임으로 쓰고 있었어. 이런 거죠. 마치 제가 닉네임을 한수라고 쓰는 것처럼 자기 실명을 걸고 해킹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전략적일 수도 있어요. 자기 실명을 걸고 해킹을 한다라는 생각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 이름을 걸고 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토피어리는 이 라이언의 체포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이언의 체포 소식을 듣고 나서 토피어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영국에 살고 있었고 해킹을 하던 사람이 잡혀갔으니까 자기도 영국에 살고 있었는데 영국도 안전지대는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라이언이 왜 잡혀갔지? 그쵸?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왜? 어떻게? 갑자기 라이언이 왜 잡혀간 걸까? 토피어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토피어리는 사부와 상담을 합니다. 사부 있잖아, 아무래도 믿기 힘들겠지만 야 놀라지마,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사부는 이때 입장이 어땠을까요? 그런 거 같기도 해. 아무래도 그렇지? 하면서 굉장히 식은땀을 흘렸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토피어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부, 진짜 놀라지 마. 이 내부에는 스파이가 있는데 내가 걔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얘거든? 내가 진짜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룹에 M 넘바라는 사람이 있어. 얘가 스파이 같아. 이때 사부는 어땠을까요? 와, 진짜 다행이다. 그쵸? 사부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자, 근데 이 M 넘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룰즈색을 도와주던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핵심 멤버는 아니고요, 도와주던 멤버 중에 한 명이고, 왜 토피어리는 이 M 넘바라는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냐? 사실 전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 퓨어 엘리트의 단톡방 대화가 유출되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근데 그 범인을 토피어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M 넘바였거든요. 퓨어 엘리트라는 채널의 대화 기록을 유출한 게 M 넘바였기 때문에 얘가 스파이야. 사부, 너 내가 이거 그때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 이 M 넘바라는 사람을 사실 그때 색출해서 잘랐어야 됐잖아요. 근데 왜 안 자르고 있었는 줄 아세요? 왜 토피어리가 눈 감고 있었냐면, 토피어리가 그때 라이언을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왜? 본넷이 빵빵하니까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라이언을 데려왔는데, 라이언이 이 M 넘바는 절대 자르면 안 된다, 얘는 데리고 가야 된다 라고 강력 주장을 했어. 왜냐? 이 M 넘바라는 사람이 암호화폐 세탁 이런 걸 되게 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 룰즈색에 금전을 책임지는 앤데 얘를 자르면 우리 돈 못 벌잖아. 그니까 얘는 살려두자. 대신 신뢰도가 낮은 등급으로 내리면 되잖아. 그니까 야, 나 얘 나가면 돈 안 들어오면 나 안 한다 라고 하니까 토피어리가 그래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라이언이 잡혀갔잖아, 그쵸? 그렇게 M 넘바를 지켜주던 라이언이 잡혀갔으니까 토피어리는 이상하겠죠. 야, M 넘바 너 자꾸 보니까 수상하다. 그래서 M 넘바를 공개 처형합니다. 어떻게 공개 처형을 하냐면, 자,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해요. 글을 올리거든요. 어떤 식으로 글을 올리냐면 요렇게 글을 올립니다. Hi FBI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법 집행기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룰즈색이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여기에는요 마샬 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IRC 단톡방입니다. 단톡방 채팅 로그를 유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떤 해킹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해킹 범죄에도 연루가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셨구나. 이 마샬 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잡아가세요. 너네 손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자, 이 사람 잡아가세요.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요? 이 사람의 IP 주소는 여기고요. 이 사람은 오하이오에 살고 있습니다. 자, 주소 제가 찍어줬으니까 잡아가세요 라고 트위터에다가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M 넘바라는 사람이 그대로 FBI에게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자, 토피어리 생각보다 엄청나죠? 엄청나게 잔인하죠? 자, 토피어리가 스파이 제거 완료.
토피어리가 생각하는 스파이를 제거했습니다.